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제2회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성과보고대회를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부산시, 전북, 강원도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성과보고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대구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울산 전지, ESS 기반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등 9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뽑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 1673-3번지 일대에 청년주택 80가구를 짓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에 이뤄졌으며 향후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인 농어촌 특별세 부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7.10 대책 이후 취득세가 8%, 12%로 늘었다고만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실 농특세도 중과되기 때문에 지교세를 합쳐 2주택의 경우 9%, 3주택의 경우 13.4%가 실제 납부하는 세율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교대역 근처에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 청년주택은요, 회의실은 물론이고 스터디 카페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도 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 생기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시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키다리 아저씨 함주원 팀장님 모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지만은요. 그중 가장 우려되는 걸 꼽자면은 전세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전세난이 가중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오늘은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인데 팀장님과 이슈 진단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전세가 상승과 투자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원인을 보게 되면 우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리고 집주인분들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전세가가 정말 전세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이 됐음에도 투자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전세가 상승 원인, 첫 번째로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전세가 상승하면 왜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파트 투자는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규제 정책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풍선 효과 바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가 상승 원인 바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 집주인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회색 그래프 기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격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 신규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가 정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제 음마 아파트 이제 전용 면적 이제 똑같은 평수로 이제 보게 되실 텐데요. 층수만 다릅니다. 6층, 9층 이렇게 층수만 다른데요. 우선 기존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을 때 바로 4억 2천만 원의 전세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층 이제 전용 면적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계약자의 경우는 지금 8억 3천만 원의 신규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약 봤을 때 2배 가까이 지금 전세가가 상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면 이제 강남구 역삼동 이제 역삼 자이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이제 5억 5천. 하지만 이제 신규로 계약했을 때는 약 10억 원의 지금 전세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규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는 집주인분들이 5% 상한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이제 전세 계약을 했을 때는 집주인분들이 5% 상한제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보시게 되면 지금 5억 6천에 지금 11억 5천 그리고 5억 8천에 10억 지금 보시게 되면 약 2배 가까이 지금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바로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의반, 타의반 전세에 유지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입자 자체가 지금 A라는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B라는 주택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B라는 주택도 전세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전세 공급도 부족하고 집주인분들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공급 자체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신규로 전세를 들어가는 세입자들은 많은데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임대차 3법의 집주인, 세입자 간 갈등 고조. 그 이유 바로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지금 집주인분들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계약 갱신 청구권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분들 입장을 보게 되시면은 지금 신규로 세입자를 맞이게 되면은 바로 전세 가격을 높은 가격에 지금 계약을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는 지금 나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되면 다른 아파트 자체의 전세값도 너무 높기 때문에 세입자 자체는 그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지금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집주인분들의 경우는 지금 세입자 자체가 나가야지 높은 가격의 전세를 다시 놓을 수가 있는데 세입자 자체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적으로 고조가 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상승이 왜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는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원인을 알아봤다면 이 전세가가 투자자분들에게 왜 지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지금 전세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공급 부족에 따른 그리고 집주인분들의 실거주 요건에 따른 지금 전세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바로 아파트 전세값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바로 빌라로 그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아파트 전세값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서 정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 빌라 자체는 가격이 낮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 빌라로 지금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빌라가 수요가 집중이 되면
바로 빌라 전셋값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 전셋값도 큰 폭으로 상승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재개발에 지금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지막은 투자자분들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정말 지금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정말 내 투자 금액을 줄이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갭 투자, 본인 투자금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또 활용하시면서 절세의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절세 효과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형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지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직까지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절세의 효과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지가 너무 높고 재건축 시장은 현재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자체가 너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재건축의 경우는 규제 정책이 대부분 정비 사업 쪽에서는 대부분 재건축으로 쏠려 있습니다.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맞춰서 투자 수요, 바로 재개발로 지금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정말 개발 가능한 재개발 예정지에 지금 소형주택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파트 투자는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투자의 수요가 너무 높고 지금 세금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규제 정책도 지금 아파트로 쏠려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풍선 효과, 지금 보도 내용을 보시면 외면받고 있던 다세대 연립주택의 반전, 전세난 지금 전세가가 크게 상승이 되면서 이 전세난에 없어서 지금 다세대 주택을 못 팔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0년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우선 8월 달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지금 4,900건에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4,200건, 지금 아파트가 조금 더 우세하게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9월 달부터는 지금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3,000건이 좀 넘었지만 지금 다세대 주택 연립의 경우는 4,000건이 넘었습니다. 즉 9월 달부터 지금 아파트 거래량을 지금 다세대 주택이 초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11월 달도 마찬가지, 지금 10월 달,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 거래량을 초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세대 주택에 지금 투자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현재 10억대입니다. 너무 지가가 높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집주인 실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전세 공급 자체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바로 빌라의 수요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서울에 거주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세 공급 자체가 부족합니다. 시장에서 보면은 정말 전셋집 구하려고 지금 10명씩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됨에 따라서 정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서울에서 거주를 하려면 바로 빌라로 지금 눈을 돌리는 지금 수요 자체가 많아졌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재개발 예정지, 정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소형 주택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됨에 따라서 빌라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투자자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빌라 전셋값 동반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갭 투자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셔서 투자의 수요가 현재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개발 가치 높은 곳에 있는 소형 주택에 지금 투자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및 재건축 시장에서 현재 외면을 받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트 세금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고 있고요. 재건축 시장의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2년 실거주 요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규제 정책이 바로 재건축 시장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종 규제 정책 쏠려 있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다세대 주택, 빌라로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세가 상승, 바로 투자자, 갭 투자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가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정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갭 투자 하시면서 지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세가가 상승이 되면서 역전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매매가를 추월해서 전세가가 더 오히려 높은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다세대 주택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전세가율 자체가 5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전세가가 오르더라고 하더라도 이 50%에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매가를 추월할 일은 절대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세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파트 투자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투자, 지금 지가가 너무 높고 세금적인 부담이 너무 가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지금 지역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세난이 가중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투자와의 상관관계를 짚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임대차법의 도입으로 그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고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청자분들은 또 다른 유형 살펴보시고 호재가 있는 지역, 특별히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좀 주목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접목해서 오늘 투자 지역 두 곳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개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오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 7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대구역 주변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 보시죠. 약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모두가 선호하실 만한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강변의 소형 주택을 만나볼 텐데 광진구 자양동 입지 조건 따져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도에서 보시면 광진구 자양동 지금 현재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에도 도심의 접근성과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GBC 개발 사업,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3, 4년 후에 그 개발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지금 자양동, 지금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수혜 톡톡히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1구역과 12구역, 7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자양동에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양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정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지금 광진구 자양동이 그 수혜로 인해서 집가 상승, 개발 압력 동시에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 앞에서 한강의 수혜 그리고 강 건너편의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불량 원룸 투자해 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 말씀을 드리면 우선 3억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약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수혜를 톡톡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이 강변 그리고 건대의 역세권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보면서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나보는 불량 원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 6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공공 재개발 이슈가 가장 기대되는 지역 중 한 곳이죠. 연신내 역세권 가볼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입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GTX A 노선이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가면서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지금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지금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해짐에 따라서 지금 연신내 역세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신전략 거점으로 세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은평구, 마포구, 지금 구로구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지역 바로 은평구 중에서도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불강 역세권이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연신내 역세권, 지금 불강 역세권, 지금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이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 정말 집가 끌어올릴 수 있는 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의 접근성, 현재는 지금 연신내 역세권에서 1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연신내 역세권에서 강남까지 바로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연신내 역세권 직주 근접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지금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분당선과 GTX A 노선이 맞물려서 지금 연신내 역세권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지금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정말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집가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신내 역세권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 정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좋습니다. 강남까지 10분대면 도달할 수 있는 GTX A 노선, 지금 착공에 들어간 지역입니다. 자, 연신내 역세권에서 저희가 투룸으로 만나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매매 금액 3억 4천에서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금액 자체가 1억 9천에서
2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5천에서 1억 7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개발 호재,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집가 크게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이런 개발 호재와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공 재개발 이슈 그리고 GTX A 노선의 호재가 기대되는 연신내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습니다. 1:1 무료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핫한 지역이죠. 용산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역세권의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1:1로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함주원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올길 김채영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소형 가구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유형으로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곳이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돈이 많으면 아파트 좋은 데 투자할 수 있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아주 알차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을 두 곳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강남구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강동구에 있는 겁니다. 네, 작은 목돈으로도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 바로 가보겠습니다. 강남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3호선 양재역 근처에서 복층형으로 이루어진 1.5룸 구조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4억 2,300만 원에서 4억 3,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구 역삼동에 정말 수많은 직장인분들이 찾으실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역삼동 쪽 오피스텔의 입지 조건 둘러볼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데 가장 조금 안정성과 수익성과 황금성을 따지죠. 근데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요즘 새로 분양하는 그 오피스텔 가격이 진짜 억소리 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저렴하면서 알찬 그런 오피스텔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위치가요. 양재역. 우리가 항상 양재역과 강남역 사이가 가장 번화한 거리죠. 예, 그래서 요 사이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 지금 앞으로 3호선이 GTX C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쪽 양재역에서도 조금 가깝고 요 신분당선 요 역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업무단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임차 수요가 넉넉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 그렇게 임차 수요가 넉넉하냐 하면은 주변에 이쪽에 그 테헤란로를 따라서 업무단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남부터미널, 서울교대 아니면 또 자녀분을 또 하시는 분은 대치동 학원가. 왜 자녀분이 지방에서 따로 와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 한티역 학원가가 바로 이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바로 뭐 양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 공원이나 뭐 이 구룡산 같은 아주 녹지가 풍부하게 있어서 이 강남의 허파 역할을 충분히 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 보면 뭐 코엑스, 뭐 이 잠실 종합운동장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업무단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뭐 학군이면 학군, 교통이면 교통, 입지가 아주 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우선 이제 대형 업무단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웃하고 있는 양재 우면 업무단지 있죠. 또 이제 이 서초구의 롯데칠성 개발 부지라든지 또 정보사 부지 개발 이렇게 해서 정보사 부지 개발도 있고 이렇게 대형 개발 호재가 있고 가장 지금 눈여겨보는 게 삼성동이죠.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가 아니면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이제 바로 옆에 붙은 잠실 마이스 단지 또 가까이에서 보면 수서 역세권이라든지 이렇게 대형 업무 단지가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 일자리가 한 100만 정도 이상 되는데 서울시에 한 4분의 1 일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쪽으로 뭐 강남 쪽으로 여기 저 개발이 되면 앞으로 120만, 130만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강남 지금 아직도 강남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투자금이 더 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예측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입지를 잘 확인하시고 일자리 많은 곳 또 가장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자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입지만 봐도 다양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곳 강남구 역삼동이고요. 그 중에서 1, 2인 가구, 소형 가구에 주목해 보면서 저희가 1.5룸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대감이 크지만 앞으로 더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 역삼동 안에 어떤 개발 호재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제 역삼동이지만 강남역하고 좀 가까이에 있어서 GTX C노선이 바로 지금 양재역에서 바로 GTX가 삼성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업무단지를 바로 접할 수 있다. 직접적인 수혜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GTX가 원래 C 노선이라고 해서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건설되는 게 아니고요. A 노선이 지금 건설되고 있죠. 바로 이제 A 노선 끝자락에 가서 한 2024년도 정도에 또 GTX C 노선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수혜를 조금 빨리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보면은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다 해서 지하 6층까지 뭐 교통이면 교통, 뭐 쇼핑, 까지 다 이쪽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으로 거의 뭐 100만 가까이 유동인구가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현대 사옥이죠. 이게 지금 롯데타워보다 한 15m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봉이 되고 그래서 이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아파트 값이나 모든 주택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동 여파가 바로 그 도미노식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곳을 눈여겨보시고 바로 또 이웃하고 있는 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었죠. 바로 삼성 사옥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이렇게 바로 옆에 삼성 있고 또 같이 롯데칠성 부지가 있으면서 주변에 또 이렇게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뭐 종상향돼서 한 1000% 정도 되면은 굉장히 우뚝우뚝 또 고층 빌딩으로 쭉 테헤란로를 따라서 쭉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양재 우면 R&CD 특구에서 이쪽에 뭐 지역 특구, 뭐 지역 상생 권역 도시 지원 복합 권역에서 이렇게 또 이 권역별로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쪽에 뭐 KT, LG, 삼성 이렇게 연구단지
연구단지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고소득 연봉자들이 뭐 석박사들 많이 몰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나중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연계된 사무실 아니면 주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역삼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로에 있기 때문에 다 두 가지 다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제 또 교통으로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정체 현상이 많은데 앞으로 지하로 편리하게 아니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지상을 하면서 뭐 서초구와 강남구가 지금은 가로막으로 막혀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또 편리하게 강남권 사시는 분들 더 좋아지겠죠. 게다가 이제 GTX C 노선이 이제 양재에 정차를 하는데 양재 정차하는데 삼성동에 AC D 노선이 환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지금 정차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사역까지 내년에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용산 뭐 저 위에 삼성동까지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까지 왔는데 지금 1단계로 신사까지 그다음에 2단계로 용산까지 그래서 신분당선 교통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교통이 그것만 있느냐 위례 신사선 지금 건설되고 있죠. 지금 이것도 빠르게 이제 개통 예정에 있고 앞으로 위례 과천선도 또 이 강남 쪽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통 좋고 일자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눈여겨보심이 좋고 아파트 누구나 다 하고 싶죠. 그렇지만 적은 금액으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는 오피스텔이 양재역과도 가깝지만은 이 강남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남부럽지가 않은데 추가적인 교통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자, 억소리 난다는 강남인데 역삼동에서 소액 투자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이제 이 억소리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 새로 분양하는 오피스텔들 굉장히 고가입니다. 뭐 한 10억, 한 10평 정도 되면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호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한 8평 정도 됩니다. 8평 되고 위에까지 있기 때문에 실사용 평수는 한 12평 조금 안 되죠. 12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2인 가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넓이고요. 그래서 시세는 지금 4억 2,300에서 4억 3,500만 원. 지금 분양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싸냐 그러는데 조금 완성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뭐 기다렸다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오셔서 뭐 전세를 활용하시고 2억 6천에서 2억 7천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6,300, 6,500, 6천만 원대에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또 보시면은 4억 2,300만 원인데 어떤 분은 또 부가세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여기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환급이 한 2천만 원 정도 환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임대 사업자이실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더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는 뭐 보증금은 뭐 그 주인 필요한 만큼 받으시면 되고 월 한 140에서 140만 원 정도, 한 14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올라서. 근데 대출 금액이 참 이 오피스텔의 장점이 대출을 한 뭐 70% 가까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한 60% 조금 넘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 만약에 대출을 조금 더 한 70% 정도 받는다면 1억 정도면은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똘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투자하실 수 있는 소액 투자가 메리트인 강남구 역삼동의 복층형 1.5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5호선, 8호선 함께 교차하는 천호역 주변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2억 1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뉴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있는 곳 강동구 천호동 가보겠습니다. 천호동의 입지 조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강남구가 워낙 이제 고가로 자꾸 오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강동구가 수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도 조금 저평가 지역이고 지금 현재 뭐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에다가 뭐 조금 자산 가치가 많은 분들, 투자금이 여유로운 분들은 뭐 더 좋은 곳 투자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진짜 소액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똘똘한 지역, 지하철 한 4분 거리에 위치한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역시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조금 여유로운 복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와서 보시면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다 뭐 지어진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일단 천호역에서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이 천호동이 이쪽으로 8호선도 이쪽으로 연장이 이제 될 것이고요. 지금 천호역에서 가장 노른자라고 하는 곳 그런 A 입지라고 그러죠. 이쪽에 이제 뭐 그 로데오 거리도 있고 굉장히 번화합니다. 이쪽에 와서 보시면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임차 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더블 역세권이죠. 그래서 서울 바로 강북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남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어디든지 쉽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우선 이쪽 지역은 뭐 백화점이다, 뭐 병원이다, 잘 갖춰져 생활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천호역이 예전에는 이 강동구에서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죠. 근데 지금 뭐 주변 지금 도시 정비도 하고 새로운 아파트 재개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전에 그 명성을 다시 찾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건설도 돼 있고 조금 지금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뭐 관공서가 많이 몰려 있어요. 강동구에 쫙.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점점 깨끗해져 있고 또 보면 바로 한강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한 8분에서 10분 거리면 도달할 수 있고 한강공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수혜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가면 올림픽공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 좋고 임차 수요 많고 그렇지만 왜 그렇게 많으냐? 잠실, 천호역에서 바로 천호동 업무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잠실이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남양주까지도 쉽게 접근이 가죠. 교선. 게다가 이제 이 강북 쪽에 건대 가까이에 있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건대. 이쪽에 업무단지, 뭐 먹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있고 성수, 동대문, 강남, 뭐 아니면 강동 또 이쪽에 업무지구가 지금 계속 건설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호동이 앞으로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활기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강동구 안에서 천호동에 로데오 거리도 있고 젊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져와 주신 이유가 개발 호재에도 있는 것 같은데 천호동 쪽 어떤 호재 보고 계실까요? 네, 천호동이 지금 낙후된 게 계속적으로 도시 정비하고 또 재개발하고 그래서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강남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천호, 성내 또 이런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이쪽 천호역 쪽으로 지금 이제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 뉴타운이죠. 천호 뉴타운 지금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바로 있는 요 도시형 생활주택 바로 앞도 재개발 그 아파트가 한 1000여 세대가 들어오는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고가의 수혜를 바로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바로 이제 새로 지금도 업무단지 천호동 많습니다. 뭐 쇼핑센터라든지 일자리가 많은 곳에 몰려 있는데 지금 앞으로 강동구 첨단 업무단지가 바로 또 조성이 되죠. 그래서 일자리가 뭐 고덕 비즈밸리라든지 뭐 천호동에서 한
그 전철로 한 세 정거장 정도 가면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비지밸리 같은 경우는 문화유통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일자리가 생기고 뭐 백화점 입점하죠. 일자리가 고용 창출이 한 3만 8천 정도 되니까 그만큼 연계되게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보면은 이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와 첨단 업무단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덕과 상일 요 사이에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한 두세 정거장만 가면 일자리 쪽으로 접근이 쉽기 때문에 직접 근접지로 굉장히 소형 주택 젊은이들이 아주 살기 좋게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교통이 이제 강동구 그 천호동 암사역에서 바로 별내선 구리시까지 연결이 되죠. 예, 게다가 이제 9호선도 뭐 4단계 연장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변에 뭐 구리에서 또 세종 고속도로가 또 생기니까 또 세종까지도 이 도로 이용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어디든지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금 8호선 구간이 천호 다음에 이제 암사거든요. 암사에서 쭉 거쳐서 별내로 바로 가면 뭐 그 이쪽 이동이 뭐 한 10분대 20분대. 예전에는 잠실까지도 오래 걸렸는데 한 20분 정도면 잠실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모란에서 암사까지 있었는데 지금 위례역이 조금 늦춰지고 있어요. 빨리 개통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위례역도 생길 예정이고 별내까지 경춘선 연결돼 있죠. 또 구리에서 뭐 경의중앙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의 포인트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소식 그리고 교통 호재였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주목을 해보니까 시세 차이까지 생각하시고 지금 강동구 천호동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복층형 원룸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가격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 여기는 저평가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완공이 된, 준공이 된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소형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형 아파트인데 아직까지 2억 1천에서 2억 5천만 원. 아주 그 복층이기 때문에 복층까지 위아래 하면 한 10평 정도의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굉장히 한 2인도 너끈히 살 수 있겠구나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임대 금액은 뭐 2천에서 2억에서 2억 3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액은 진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 이쪽에 월세 또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에 한 70에서 90만 원 월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 또 대출 금액이 여기는 40%밖에 안 되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40%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뭐 1억 3천만 원. 아니면 거주하시는 젊은이들 있죠. 젊은이들 같은 경우 요새는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시면 나만의 그 아주 알토란 같은 주택을 소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실거주, 투자의 목적 다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쪽은 전철 바로 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 풍부한 수요 가치가 있고요. 또 이제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젊음의 거리, 로데오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좋아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뉴타운 개발 사업도 바로 앞에 아파트가 천여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아무래도 크죠. 이 소형 주택이 그만큼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요. 업무단지 인접해 있고 또 풍부한 임차 수요는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이 많아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1,2천만 원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1,000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한 두 번째로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무료 1:1 맞춤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변화하는 부동산에 따른 아파트 투자 전략을 1:1 무료로 맞춤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지영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고민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